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을 먹게 할 진실이 밝혀집니다. 에스테틱에서의 재회,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진실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박정수 여사는 비서실에 연락을 받고 고급 에스테틱을 찾았어요. 그녀는 이곳에서 마광숙의 어머니인 공주 씨를 다시 만나게 되었죠. 며칠 전 우연히 마주쳤을 때 공주 씨이 마광숙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속으로 역시나 싶었던 기억이 그녀의 머릿속에 또렷이 떠올랐어요. 공주실도 박정수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반갑게 다가왔어요. 어머, 여기서 또 뵙네요. 박정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또 오셨네요. 오늘도 간신히 시간 냈어요. 한 회장님이 매일 관리받으라고 해서 그냥 들르는 거예요. 공주실은 특유의 소탈한 말투로 가볍게 웃었지만 그 안에 묘한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박정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시 공주실을 바라보았죠. 그녀는 공주실에게서 마광숙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어요. 그럼 관리 끝나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 좀 더 나눌 수 있을까요? 한 회장님, 피앙세가 될 따님 이야기 제가 좀 더 듣고 싶네요. 그 집안이랑 아주 가까운 사이라 괜히 더 궁금해지거든요. 공주실은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이다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럼요. 저야 괜찮죠. 그렇게 두 사람은 에스테틱 관리 후 인근 호텔 커피숍에서 다시 만났어요. 박정수는 공주실의 입에서 쏟아지는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죠. 공주실은 마치 누군가에게 말해주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광숙의 과거를 풀어냈어요. 요즘 술도가 일이 많아서 우리 광숙이가 좀처럼 짬을 못 내요. 그래도 우리 광숙이 참 독해요. 결혼한 지 열흘 만에 남편 잃고 그 이후로 혼자 그 험한 술도가를 지켜냈으니 말 다 했죠. 박정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시선을 고정한 채 공주실의 말에 집중했어요. 공주실의 이야기는 그녀가 상상했던 마광숙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그녀는 마광숙이 그저 한동석의 재력을 탐내 그의 딸 자리를 노리는 무자격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공주실의 이야기는 그녀의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죠. 시동생이 넷이나 되거든요. 그 집안 형제들 다 따로따로 흩어져 있었는데 광숙이가 한 명씩 불러 모았어요. 죽은 남편 동생들을 그렇게까지 살뜰히 챙길 수 있는 여자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보통 강단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죠. 공주실의 얼굴에는 뿌듯함과 동시에 지난 세월의 안쓰러움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한때는 새벽마다 막걸리 통 들고 직접 식당이랑 가게들 돌면서 납품했어요. 그거 하다가 눈병 나고 손가락도 덧나고 그래도 딱 한 번도 힘들다는 소리 안 하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언젠가 큰 식당에서 납품한 막걸리가 상했다고 클레임이 들어왔어요. 사실은 그 집에서 보관을 잘못한 건데 광숙이가 사과하면서 세수를 무료로 다 바꿔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혼자 울고 있는 걸 봤어요. 엄마,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면서요. 공주실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 모습을 보며 박정수의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그때 제가 그만하자, 이제 그만 힘들어하지 말자고 했는데 광숙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엄마 시부모님이랑 장수 씨가 평생 읽어놓은 술도가인데 내가 망칠 순 없어라고 하더라고요. 박정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어요. 그녀의 굳은 표정은 마치 자신이 알고 있던 마광숙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혼란과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뒤섞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술도가 빚도 꽤 있었는데 광숙이가 그걸 다 떠안고 혼자 갚았지 뭐예요. 그러더니 이제는 직접 만든 막걸리를 미국에도 수출하게 됐어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공주실은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가끔 걱정돼요. 광숙이가 너무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해서 한 회장님 같은 분이 옆에 있어주시니까 든든하긴 하지만 그래도 엄마 마음에는 내 딸이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워요. 박정수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상처받을까봐 무섭다고 하셨나요? 네. 광숙이가 워낙 착해서 남들이 이용하려고 들면 거절을 잘 못해요. 그래서 더 마음이 쓰이죠. 공주실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어머, 제가 말이 너무 많았네요. 벌써 갈 시간이 됐어요. 여사님도 오늘 하루 평안하게 보내세요. 공주실이 커피숍을 나서자 박정수는 한참 동안 창밖을 응시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흔들리고 있었죠. 그녀는 자신이 지금껏 마광숙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그리고 그 오해가 자신의 딸 민서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딸의 빈자리를 넘보는 무자격자가 아닌 삶의 고난을 딛고 우뚝 선 한 여인의 강인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이내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들었죠. 김 기사 나야. 독수리 술도가라는 곳으로 지금 당장 가야겠네.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폭발 그리고 되살아난 과거의 악몽. 독수리 술도가의 정적을 깨트리는 건 낡은 기계에서 새어나오는 불규칙한 진동음이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금속성 떨림, 그리고 공기 속의 탄내까지 섞여 퍼지고 있었죠. 마광숙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증류기 밸브를 조정하고 있었지만 압력 수치는 점점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네, 왜 자꾸 압이 안 맞지? 마광숙의 이마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눈빛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그녀는 기계의 오작동을 해결하기 위해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가 독수리 술도가 맞나요? 마광숙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박정수의 얼굴이 보였고 놀란 탓에 밸브를 잡고 있던 손이 살짝 흔들리고 말았어요. 바로 그 순간 기계 압력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며 경고음이 울렸고 증기 배출구에서 흰 연기가 거세게 분출되기 시작했어요. 안 돼. 밸브가. 그녀가 기계를 다시 붙잡는 찰나 찢어지는 듯한 금속음과 함께 증류기가 파 하고 폭발했죠. 뜨거운 증기와 날카로운 파편이 작업장을 뒤덮으며 마광숙의 비명조차 집어삼켰어요. 박정수는 본능적으로 입을 막고 한 걸음 물러섰어요. 뿌연 연기 속에서 들려오는 마광숙의 신음소리에 그녀의 몸이 얼어붙었죠. 왜 내가 여기 있지? 이 여자를 견제하러 온 거 아니었나? 그런데 지금 나는... 하지만 뿌옇게 시야를 가리는 증기 너머로 힘없이 쓰러지는 마광숙의 형체가 보인 순간 박정수의 눈앞에 15년 전 사고 속에서 쓰러져 가던 딸의 모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민서야. 그 순간 박정수의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15년 전 교통사고 현장에서 딸을 구하지 못했던 그 절망적인 순간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그녀는 그때의 무력감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내가 구해야 해. 그녀는 마치 홀린 듯 위험조차 잊고 연기 속으로 몸을 내던졌어요. 마광숙 씨. 연기를 헤치며 마광숙을 찾아낸 박정수는 그대로 그녀를 끌어안아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119. 누가 119 좀 불러요. 마광숙을 안전한 곳으로 옮긴 박정수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의식을 잃은 마광숙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왜 내가 이 사람을 구했지? 난 이 사람을 미워했는데. 마광숙의 창백한 얼굴에서 딸 민서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공주실이 해줬던 이야기들이 모두 사실이었나? 박정수는 마광숙의 손에 난 상처들을 바라봤어요.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이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죠. 오강수, 오천수, 오흥수 삼형제가 뛰쳐나왔고 마광숙은 곧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 2탄도 제작 중이니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